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해서 한참을 끙끙거리다 겨우 몸을 일으키시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 때문에 걱정이 되시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리신 적 말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전국에 수백만 명이나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10명 중 8명이 크고 작은 관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만난 김순자 할머니, 올해 72세이신데요. 2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단 3주 만에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하루 단 3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발바닥 지압법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정확히 자극하여 관절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죠. 왜 하필 발바닥일까요?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주무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발바닥에는 전신의 모든 기관과 연결된 반사구역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서서 걷고 뛰면서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곳이 바로 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 관리에는 소홀하죠. 발톱만 깎아주고 씻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족저반사요법이라고 부르는데 5000년 전 중국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서도 발 마사지 장면을 찾을 수 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발바닥 치료법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독립적으로 발견되고 전승되어 온 치료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효과를 인정하고 있죠.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받은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지수가 평균 4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도 족저반사요법의 통증 완화 효과를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약 7200개의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 어느 부위보다도 많은 수치죠. 손바닥에 있는 신경말단이 약 3000개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에는 척추와 관절을 담당하는 반사구역이 모여 있어서 이곳을 정확히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발바닥 마사지를 받고 나면 몸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는 것이죠. 3분 발바닥 마사지, 정확한 방법.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계를 보시면서 정확히 따라해 보세요. 1단계 준비 과정 30초.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5분 정도 찜질해 주세요. 혈관이 확장되어 마사지 효과가 2배로 늘어납니다. 만약 시간이 없으시다면 손바닥을 비벼서 뜨거워진 상태로 발바닥을 감싸주기만 해도 됩니다. 2단계 척추 반사구역 마사지 1분. 발바닥 안쪽 가장자리, 엄지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선을 찾아보세요. 이곳이 바로 척추 반사구역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천천히 밀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처음에는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픈 느낌이 바로 막혀있던 기혈이 뚫리는 신호입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시원한 아픔 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3단계 무릎 반사구역 집중 마사지 1분. 발바닥 바깥쪽, 새끼발가락 아래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곳이 무릎 관절과 연결된 부위입니다. 여기를 손가락 관절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은 이 부위를 누를 때 상당한 압통을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살짝만 누르시다가 점차 압력을 높여가세요.
추가로 발등 쪽 발목 주변의 오목한 부분도 함께 마사지해 주세요. 이곳은 발목과 종아리 근육과 연결된 부위로 무릎 관절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단계 전체적인 마무리 30초. 마지막으로 발바닥 전체를 주먹으로 톡톡 두드려 주세요. 혈액순환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 마사지 효과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기본 마사지에 익숙해지시면 이런 방법들도 시도해 보세요. 집에 골프공이 있으시다면 바닥에 놓고 발로 굴려보세요.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서 TV 보시면서 하기 좋습니다. 골프공의 적당한 돌기가 발바닥 곳곳을 자극해서 마사지 효과를 높여줍니다. 만약 골프공이 없으시다면 테니스공이나 라크로스공도 좋습니다.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고 묶어서 만든 도구로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발을 동시에 마사지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균형도 맞출 수 있어요. 마사지 후에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면서 관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때 무릎은 곧게 펴고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조경물에 굵은 소금이나 에프솜 솔트를 넣으면 근육 이완과 염증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에는 특별히 중요한 몇 개의 압박점이 있습니다. 발가락과 발바닥이 만나는 지점, 발바닥 한가운데에 가장 깊숙한 곳, 뒤꿈치 앞쪽 부드러운 부분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세 점을 각각 30초씩 지압하듯 눌러주시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로마 오일 활용법. 라벤더, 로즈마리, 페퍼민트 같은 에센셜 오일을 캐리어, 오일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등에 희석해서 마사지할 때 사용하면 향기 치료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특히 라벤더는 근육 이완과 숙면에 도움이 되고 페퍼민트는 혈액순환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68세, 서울 강남구.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일시적이었죠. 그런데 이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장거리 운전에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아요. 특히 새벽 출근할 때 허리가 굳어서 차에서 내리기 힘들었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나아졌어요. 이순희 할머니 71세, 부산 해운대구.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해져서 외출하기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딸이 이 방법을 알려줘서 매일 밤 3분씩 해봤더니 2주 정도 지나니까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줄어들고 통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시장 보러 다니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요즘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하고 게이트볼도 하고 있어요. 정미자 할머니 73세, 인천 연수구. 손목과 손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발바닥 마사지가 그런 데까지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꾸준히 하니까 손가락 뻣뻣함도 줄어들고 물건 잡는 힘도 좋아졌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던 증상이 많이 나아졌어요. 바느질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고요. 황진석 씨 62세, 광주 서구.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발목과 종아리가 자주 붓고 아팠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다리가 무거워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이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는 하루 피로가 확실히 덜해졌어요. 아내도 제가 예전보다 활기차졌다고 하네요. 현대의학에서 발바닥 마사지의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첫 번째, 혈액순환 개선 효과.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는 관절 주변의 염증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키고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늘려 자연 치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발바닥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이기 때문에 평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를 자극해주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신경계 조절 효과. 발바닥에 집중된 신경말단을 자극하면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됩니다. 이는 모르핀과 비슷한 진통 효과를 내지만 부작용이 없죠. 또한 신경계를 통해 척수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게이트 컨트롤 이론도 작용합니다. 즉, 발바닥의 촉각 자극이 관절 통증 신호를 뇌에서 감지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육 이완 효과.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자율신경 중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전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특히 관절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이는 마치 타이트한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네 번째, 호르몬 분비 조절. 발바닥 마사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고 전반적인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림프순환 촉진. 우리 몸에는 혈관과 별도로 림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림프순환이 활발해져서 관절 주변에 쌓인 염증 물질들이 더 빨리 제거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기혈순환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우리 몸에는 12개의 주요 경락이 있는데 이 중 6개가 발에서 시작하거나 끝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막혀있던 기혈이 뚫려서 전신의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용천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발바닥 앞쪽 13지점에 가장 움푹한 곳에 위치한 이 혈자리는 신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전신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뼈와 관절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용천혈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는 발바닥 반사요법을 받은 관절염 환자들의 염진, 수치 CRP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통증 척도도 8점에서 4점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덴마크의 한 연구에서는 발바닥 반사요법이 일반적인 진통제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지켜주세요.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성 족부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마사지를 피해주세요. 또한 급성염증이 있는 관절의 경우 마사지보다는 먼저 병원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거나 무좀이 심한 경우에도 증상이 나아진 후에 시작하세요. 혈전이 있거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사지로 인해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너무 세게 하면 근육이 경직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아픔 정도가 적당하며 마사지 후에 발바닥이 빨갛게 될 정도면 너무 세게 한 것입니다. 꾸준함의 중요성.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반응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는 반면 어떤 분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하세요. 마사지 후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 상태에서 수분을 보충하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사지 후 30분 정도는 찬물에 발을 담그거나 찬 곳에 나가지 마세요. 골프공이나 마사지 볼을 사용할 때는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딱딱한 도구는 피하고 적당한 탄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발바닥 마사지와 함께 실천하면 더욱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굽이 너무 높거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은 피하세요. 발바닥에 쿠션이 있고
발가락 부분이 여유로운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이힐은 발가락을 압박하고 체중을 앞쪽으로 집중시켜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줍니다. 운동화를 선택할 때는 발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발 안에 깔창을 추가로 넣어서 발바닥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발은 오후에 구입하세요. 하루 종일 활동한 후 발이 가장 많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맞춰야 정확합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줄어들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3kg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더욱 큰 차이가 나서 1kg 감량이 무릎에는 6-7kg의 부담 감소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량을 줄여서 관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3kg 정도씩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영이나 실버 체조 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근력이 강해지면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집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좋습니다. 다리 들어 올리기, 발목 돌리기, 무릎 구부렸다 펴기 등을 하루에 10-15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평지에서 시작해서 점차 거리를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매주 5분씩 늘려가면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 사이에 활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밤사이 굳어진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알코올은 수분 배출을 촉진시키므로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대신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앉을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완전히 기대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앉으세요.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앉는 습관은 골반과 척추에 무리를 줍니다. 잠잘 때는 너무 높은 베개나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피하세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높이와 딱딱함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우유, 치즈, 멸치, 브로콜리 등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합성되므로 하루 20-30분 정도는 야외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주 2-3에 드시면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계절별 관리법과 특별한 상황별 대처. 봄철 관리.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관절 주변 근육이 경직되기 쉽습니다. 외출 시 무릎이나 허리 보온에 신경 쓰시고 실내에서는 발바닥 마사지를 더 꼼꼼히 해주세요. 봄철에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아서 야외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발바닥 마사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마사지를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봄철에는 새싹나물이나 봄나물을 많이 드시는데 이런 음식들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관리. 에어컨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냉방병으로 인한 관절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족욕과 함께 마사지를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름철에는 발바닥 마사지 후 찬물로 발을 헹구는 것도 좋습니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켜서 혈액순환을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다만 너무 찬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정도의 물을 사용하세요. 여름철 건강한 과일 들수박, 참외, 토마토 등에는 수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 주변의 부종이 줄어들면 통증도 함께 감소합니다. 가을철 관리.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이때부터 발바닥 마사지를 더욱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선선한 날씨를 이용해서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을 하시되 발바닥 마사지로 미리 몸을 풀어준 후 나가시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풍 구경이나 나들이를 다녀온 후에는 발바닥 마사지를 꼭 해주세요. 평소보다 많이 걸었을 때는 발과 다리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서 마사지가 더욱 필요합니다. 겨울철 관리, 추위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계절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발바닥 마사지를 하시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해지므로 수분 보충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가습기를 틀어서 적정 습도 40-60%를 유지하시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발바닥 마사지로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의 고유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균형 잡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비 오는 날 특별 관리. 비가 오는 날에는 기압 변화로 인해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마사지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5-7분 정도 해주세요.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발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사지 전후로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명절에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음식 준비로 오래 서 있을 때는 중간중간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시면 피로가 덜 쌓입니다. 여행을 갈 때도 발바닥 마사지 도구, 테니스공 등을 챙겨가세요. 오랜 이동으로 다리가 붓고 아플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아플 때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관절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사지 강도를 평소보다 약하게 하되 시간은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발바닥 마사지는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백혈구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감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발바닥 마사지법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허리를 움켜쥐고 끙끙거리지 않으셔도 되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여행도 다시 떠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픔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전해준 지혜와 현대의학이 증명한 과학적 근거가 결합된 이 방법으로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3분이면 됩니다. 3분의 투자로 30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좋은 변화를 경험하신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발바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